신차가 귀한 몸이 되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복을 내다 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인삼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죠. 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이러한 가격 변동 현상에 숨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배고픈 재민이가 있습니다. 배고파요. 재민이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초밥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민이는 소비자이자 수요자가 되겠죠? 재민이는 자신의 용돈으로 초밥을 사야 하는데요. 1,000원이면 5개 먹고 1,500원이면 3개 먹을 거야. 재민이가 벌써 구매할 초밥의 개수를 정했네요.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를 봅시다. 만약 초밥 가격이 내려간다면 재민이는 더 많은 양의 초밥을 구매할 거고 반대라면 더 적게 구매할 거예요. 이를 가격과 수요량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어드네요.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초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초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지 않은 이상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누군가 초밥을 만들고 재민이에게 판매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초밥 요리사일 겁니다. 우리는 초밥 요리사를 생산자 혹은 공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급은 수요와 반대로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해요. 요리사는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초밥을 팔려고 하겠죠? 요리사가 고민 중이네요. 초밥 한 조각이 500원이면 얼마나 팔아야 이득일까? 이렇게 특정한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공급은 수요와 다르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같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를 봅시다. 만약 초밥 가격이 내려간다면 요리사는 많이 팔수록 손해겠죠. 그래서 초밥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 또한 가격과 공급량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도 같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하는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밥을 상품의 예로 들었죠.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 생기는데요.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상품의 실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초밥을 500원에 팔아볼까? 자, 초밥 10개만 팝니다. 현재 초밥 한 개의 균형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초밥을 500원에 팔려고 하네요. 초밥이 한 개 500원? 아, 이건 못 참지. 재민이가 초밥을 싸게 파는 것을 알고서 바로 달려왔네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내가 살 거야. 나한테 팔아. 싼 가격에 초밥을 사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있네요. 나는 500원 더 낼게요. 초밥을 못 살 것 같으니 돈을 더 낸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요리사는 10개만 초밥을 팔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90개를 원했네요. 따라서 8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방금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상품을 사려고 했었죠? 초밥이 잘 팔리네. 가격을 더 올려봐야겠다. 요리사가 무수한 판매 요청에 자만했는지 이번엔 초밥 가격을 올려버렸네요. 이제는 초밥의 실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500원에 잘 팔렸으니 1,500원에 팔아볼까? 너무 비싼데? 살까 말까? 그 가격에 누가 사? 이런 초밥 가격이 올라가니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식어버렸습니다. 아, 용돈이 모자라네. 나는 한 개만 사련다. 초밥을 좋아하는 재민이도 초밥을 하나만 구매하네요. 어쩔 수 없다. 가격을 다시 내릴 수밖에. 결과적으로 초밥이 안 팔리게 되었네요. 이번에도 그래프를 볼까요? 요리사는 초밥을 70개를 준비했으나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는지 사람들은 30개만 구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40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요리사는 초밥을 균형 가격에 판매하기로 합니다. 내가 양보했다. 초밥 1,000원에 판다. 살만한 듯? 드디어 합리적이네. 남은 거 다 주세요. 드디어 초밥의 추가 가격이 붙지도 않았고 인기가 식어 남지도 않았습니다. 아,
1,000원이 적정 가격이구나. 정답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씨름 사이에서 가격은 균형점을 찾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균형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 지점에서 형성된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얼마에 살지, 생산자들이 무엇을 얼마에 팔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낭비 없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법칙입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많아지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도 줄어드는 법칙입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으면 초과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적으면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급량이 수요량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균형 가격은 시장 가격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4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수요 공급 법칙과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